이도윤은 26살이 되던 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D그룹 회장의 외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셨고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럼 정말 혼자 해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도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과외를 하며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비싼 옷을 사입을 때도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야, 도윤아, 너 정말 회장 아들 맞냐?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룸메이트 민수가 종종 던지는 농담 섞인 질문에 도윤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도윤이야. 누구 아들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물론이고 어떤 대기업에도 지원하지 않았죠. 대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테크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면접날 도윤은 정장 대신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회사를 찾았습니다. 박성호 대표는 20대 후반의 젊은 개발자가 가진 열정과 실력에 깜짝 놀랐죠. 학교 성적도 좋고 포트폴리오도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 저희 회사를 선택하셨나요? 회사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코드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대답에 박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테크노베이션의 개발팀에 합류하게 되었죠. 입사 후 도윤은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쌓아나갔죠. 선배들은 처음엔 요즘 신입이 참 예의 바르다고 했지만 점점 도윤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을 때 도윤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 결과 회사는 대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죠. 도윤아, 너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이런 성과를 낼 줄이야. 박 대표의 칭찬에 도윤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무렵 도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그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도윤이 윤세진을 처음 만난 것은 봄날의 한강 자전거길에서였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참가한 자전거 여행 동호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이었죠. 세진은 아이들 같은 밝은 웃음으로 초보자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도윤은 그 따뜻한 모습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처음이세요? 자전거 타는 거 어려워 보이죠? 세진이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도윤은 괜히 어색해하며 헬멧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사실 몇 년 만에 타보는 거라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한강을 달리며 나눈 대화들이 도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세진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도윤도 자신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와, 개발자시구나. 멋있네요. 어떤 걸 만드세요? 반도체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라서. 세진은 도윤의 겸손한 태도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과장하지 않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죠.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자전거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룹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도윤은 세진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진 씨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아이들이 좋아서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밝아 보이거든요. 도윤 씨는 왜 개발자가 되셨어요?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해서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성취감도 좋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 진실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그랬죠.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세진은 도윤의 원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공간에서 도윤이 직접 요리해준 파스타를 먹으며 세진은 물었습니다. 도윤 씨, 가족 얘기는 별로 안 하시네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배경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결국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저는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요. 독립적으로 사는 게 편해요. 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듬해 봄, 도윤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한강 자전거 길에서 석양이 질 때였죠. 세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세진 씨를 정말 사랑해요. 세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만 이야기했죠. 세진도 우리 아버지는 좀 까다로우실 수 있지만 도윤 씨 인품을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도윤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세진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자신의 진짜 정체를 언제 밝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죠. 상견례 당일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작은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을 챙겼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진심으로 대하면 분명 통할 거야. 세진네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겨운 단독주택이었죠. 도윤이 초인종을 누르자 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긴장 많이 하셨죠? 조금요,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거실에는 이미 세진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따뜻한 미소로 도윤을 맞이했지만 아버지 윤병우 씨는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안녕하세요. 세진이와 결혼하고 싶은 이도윤입니다. 도윤은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김미숙 씨는 기뻐하며 받아들었지만 윤병우 씨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앉으세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어요. 감사합니다. 멀지 않았어요. 처음 30분 정도는 무난했습니다. 도윤의 예의 바른 태도와 성실한 답변에 김미숙 씨는 점점 호감을 보였죠. 세진도 옆에서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9살입니다. 아, 우리 세진이보다 3살 위구나. 그럼 직업은 뭐 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답했죠. 저는 테크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병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죠. 테크노베이션? 그게 어떤 회사인가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회사예요. 중소기업이라고요? 윤병우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차갑게 변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중소기업이요?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아버지. 세진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윤병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세진아.
이런 건 미리 알아야 해. 우리 딸이 고생할 텐데. 도윤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에요. 계획이요? 중소기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세상인데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죠? 윤병우 씨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숙 씨가 여보, 너무 심하잖아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우리 세진이는 교사예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그런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집은 언제 마련하고? 세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현실을 봐야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도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진이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도윤 씨, 세진이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깐요, 도윤 씨. 세진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윤병우 씨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도윤은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견례 이후 도윤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세진에게서 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였죠. 하지만 도윤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세진은 집에서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하소연했죠. 엄마, 도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셨어요. 알아, 세진아, 엄마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럼 아버지한테 말해주세요. 직장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윤병우 씨는 완고했습니다. 세진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해. 아버지는 제가 불행해지길 바라세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내 불행을 바랐다고 그래. 세진은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죠. 도윤이 왜 연락을 받지 않는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진은 도윤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윤이 나타났죠. 하지만 도윤은 세진을 보고도 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세진이 달려가서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힘없이 멈춰섰죠.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도윤 씨, 저희 아버지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아니에요. 세진 씨,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윤은 잠시 세진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보다 더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죠. 동료들이 도윤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박성호 대표는 도윤의 달라진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도윤을 불러 술 한 잔을 제안했죠. 도윤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아니에요, 대표님. 그냥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혹시 여자친구 때문이야?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박 대표는 도윤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죠. 아, 맞구나.
그 일이 마음에 남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박 대표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눈이 잘못된 거야.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대표님. 한편 세진은 집에서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윤병우 씨를 붙들고 도윤의 좋은 점들을 하나씩 설명했죠. 아버지, 도윤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아세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 성실한 건 알겠어. 그런데 성실하다고 해서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나? 돈이 전부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진아, 아버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날 밤 세진은 어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그럼 아버지한테 말해주세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줘.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세진은 베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지 두려웠죠. 이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회사에서만 살았고, 세진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죠.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아침, 윤병호 씨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경제면을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죠. 큼직하게 실린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혁신 주역, 젊은 개발자 이도윤 씨 화제. 윤병우 씨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분명히 같은 이름이었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테크노베이션 소속 이도윤 개발자가 설계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로부터 기술 제휴 요청을 받고 있다. 윤병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도윤 씨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D그룹 회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중소기업에서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병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여보, 무슨 일이야? 부엌에서 나온 김미숙 씨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병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김미숙 씨도 기사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도윤, 설마 우리 세진이가 만나던 그 사람? 맞아. 분명히 맞아. 윤병우 씨는 급히 인터넷으로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지와의 인터뷰 기사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D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굳이 중소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도윤의 답변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이도윤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윤병우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 순간 세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김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진아, 도윤 씨 그 사람 말이야. 도윤 씨가 왜요? 윤병우 씨가 신문을 세진에게 건넸습니다. 세진은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눈이 커졌죠. 이게 정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야. 세진은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도윤이 왜 자신의 배경을 숨겼는지, 왜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죠. 아버지, 도윤 씨는 진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윤병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음 날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대학 시절 이야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는 내용, 그리고 테크노베이션에서의 성과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박성호 대표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이도윤 씨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해 왔어요. 이런 젊은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이죠. 윤병우 씨는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진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어. 아버지. 세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이 왜 그토록 겸손했는지, 왜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우리가 도윤 씨를 찾아가야 해. 제대로 사과해야 해. 김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좋은 사람을 우리가 내쳤잖아. 윤병우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정중한 태도와 마지막에 조용히 나가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병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은 반드시 도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세진아, 아버지랑 같이 가자. 네, 아버지. 세진도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정성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주며 말했죠. 제대로 사과하고 와. 그런 좋은 사람을 우리가 상처 줬잖아. 알아요, 엄마. 부녀는 테크노베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병우 씨는 계속 연습했죠.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아버지, 그냥 진심으로 말씀하세요. 그래, 진심이 중요하지.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도윤을 찾는다고 하니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어떤 일로 찾으시는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후 박성호 대표가 직접 나왔습니다. 최근 도윤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와서 언론사에서 온 줄 알았던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병우 씨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병우라고 합니다. 이도윤 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박 대표는 도윤과 세진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금세 눈치챘습니다. 아, 혹시? 네, 맞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 대표는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들어왔죠. 도윤은 윤병우 씨와 세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윤병우 씨는 일어나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네. 도윤은 당황해서 윤병우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죠. 아버님, 고개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하네.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네.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윤병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지. 자네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르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걱정해 주신 마음은 이해해요. 세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니까요.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자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그걸 알아보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세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땐 제 직업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말을 꺼낸 게 후회되어요.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만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윤병우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알겠어. 도윤은 윤병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가 감사하네. 우리 세진이를 좋은 사람이 사랑해주고 있어서. 박 대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윤이를 3년 넘게 지켜봤는데요. 정말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회장 아들이라는 걸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부끄러워요. 윤병우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이 자네, 우리 세진이와 결혼해 주겠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네. 도윤은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세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나도 알겠네. 세진이 얼굴만 봐도 알겠어.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병우 씨는 도윤에게 계속 사과했고 도윤은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죠.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 잘해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병우 씨는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그 친구는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이야. 네, 아버지, 이제 알아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병우 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도윤을 사위로 맞이할 준비를 했죠. 2달 후, 봄이 완연해진 4월의 어느 토요일, 도윤과 세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함이 가득한 작은 웨딩홀이었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도윤은 새벽부터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보타이를 메고 풀기를 반복했죠. 박성호 대표가 들러리로 와서 도윤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긴장하지 마. 감사해요. 대표님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세진이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김미숙 씨가 세진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식장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회사 동료들과 세진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까지 모두 따뜻한 미소로 신랑 신부를 맞이했죠. 가장 앞자리에는 양가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윤병우 씨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뿌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도윤의 부모님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단상으로 올라갔죠. 그 순간 입구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진이 아버지 윤병우 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윤병우 씨는 딸의 팔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중간중간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단상 앞에 다다르자 윤병우 씨는 세진의 손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식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선서가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대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신랑 이도윤 씨의 직장 상사 박성호입니다. 박 대표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청년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겸손하면서도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전혀 눈치챌 수 없었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회장의 아들 이전에 제 최고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세진 씨의 최고의 남편이 될 거예요. 박 대표의 축사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윤병우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윤병우 씨의 손이 살짝 떨렸죠. 신부 아버지 윤병우입니다. 윤병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걱정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윤 씨가 저희 가족을 지켜주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윤병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걸 도윤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사위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부케 던지기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도윤의 부모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선택을 존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들이야. 그리고 멋진 사위예요. 도윤은 부모님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진도 시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도윤과 세진은 계속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도윤과 세진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딩홀 한편의 작은 라운지에서 가족만의 시간이었죠. 윤병우 씨는 도윤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가 부탁해야지. 우리 세진이 잘 부탁해. 김미숙 씨도 도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어요. 세진이가 행복할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도윤의 부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눈가가 촉촉했죠. 사돈어른들, 인사가 늦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윤병우 씨도 깍듯하게 맞인사했죠. 아닙니다.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우리 도윤이가 좋은 분을 만나서. 두 아버지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도윤과 세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들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잠시 후 도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할까?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라운지 한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하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내 선택을 존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니,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한편 어머니는 세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우리 도윤이 좀 무뚝뚝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이해해줘. 네, 어머님, 저도 잘 아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제 가족이잖아. 세진은 감동받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니는 세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멋진 사위예요. 모든 인사가 끝나고 도윤과 세진만 남았을 때 두 사람은 웨딩홀을 천천히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도윤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그날 밤 신혼집에서 도윤은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믿어줘서요. 제 배경을 알기 전부터 저라는 사람을 봐줘서요. 세진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3개월 후 도윤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술이사로 임명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윤에게 세진이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기술이사님.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뭐가요? 제가 정말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어서요. 세진은 도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죠. 도윤 씨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가진 가장 큰 가치는 직장도 재산도 아니라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세진이와 세진이 가족을 통해 배웠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세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진심과 믿음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고 그 진심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해 보였습니다.